두산그룹의 체질 개선 작업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핵심 현안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가시권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은 두산그룹의 체질 개선 어디까지 왔고 인프라코어 매각 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산그룹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 상황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896년 창립 이후 120여 년간 사업을 영위하며 동화약품과 함께 국내 최장수 기업으로 꼽혀온 두산그룹. 2000년대 들어서며 가업인 식음료를 벌인 두산은 2001년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2003년에는 현 두산건설의 모체인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했고 2005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전신인 대우종합기계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중공업그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수처리 기업인 AES사와 건설장비 기업인 밥캣, 가스터빈 서비스 업체인 ACT 인디펜던트 등 최근 15년간 거의 매년 해외 기업을 인수하며 중공업 분야에 내공을 쌓았습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추진된 해외 기업 인수는 결국 두산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2007년 진행된 밥캣 인수 금액은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당시 두산그룹 전체 자산의 4분의 1, 인수 주체인 두산인프라코어 자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인수 자금 중 자본금은 20%에 불과했고 나머지 80%는 차입으로 조달해 시작부터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밥캣 인수 이후 1년 만인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는 악화됐고 건설장비 업체인 밥캣은 실적 악화로 부채가 쌓여갔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들인 밥캣 M&A가 두산그룹의 근간까지 흔드는 최악의 수가 된 셈입니다. 밥캣과 함께 두산그룹 유동성 위기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는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은 2010년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 미분양 사태로 2년 연속 수천억 원대의 적자가 났고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유상증자와 현물 출자 등을 통해 총 1조 7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됐고 무리한 지원은 급기야 두산중공업은 물론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시기에 기업의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면세점 사업 등 신규 사업 또한 부실해지면서 두산그룹의 사세는 더욱 기울게 됩니다. 혹독한 유동성 위기에 갇혀있던 두산그룹은 정상화를 위해 알짜자산과 계열사 매각, 대주주 지분 매각 등을 통해 3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클럽모우 CC와 벤처캐피탈 네오플럭스 매각을 완료한 데 이어 두산솔루스, 모트롤 사업부, 두산타워까지 매각 협상을 끝냈고 대주주가 보유한 두산퓨어셀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 증여하는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이 밖에 1조 원 규모의 두산인프라코어와 3천억 원 규모의 두산건설 매각 작업, 그리고 12월 3일 청약이 시작되는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일정까지 끝나면 계획했던 3조 원 규모의 자구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자구안을 진행하고 있는 두산그룹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인프라코어 매각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기대되는 변화들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현재 두산에서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자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건설이죠. 그렇습니다. 각각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지난 여름 대우산업개발로의 매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인수 가격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다시 두 번째 매각을 시도 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산업을 이제 분할하면서 구체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관측되고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은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현대중공업 지주를 비롯해서 6곳 정도가 인수 의지를 드러냈는데 지난주 열린 본입찰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대중공업과 유진그룹 두 곳만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매각 대상은 이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약 36%인데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매각 가격은 1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초 뭐 예비 입찰자로 한 6곳 정도가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 본입찰 참여는 2곳만 했습니다. 네. GS건설도 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참여는 하지 않았고 이걸 놓고 좀 흥행 실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왜 참여가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GS건설은 사실 이 자금 동원력도 있고 실탄이 굉장히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과 건설 기계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어서 예. 이 유력 후보로 꼽혔었는데요.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로는 이른바 DICC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짚힙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와 DICC의 재무적 투자자가 현재 2015년부터 주식 매매 대금 지급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패소를 하면 약 8천억 원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합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거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인수금에 맞먹는 그런 피해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GS건설 외에도 다른 회사들도 이제 인수전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GS건설은 인수 과정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내서 향후에 이제 인수전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은 남겨놨습니다. 그래도 이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전이 앞선 이 두산 건설보다는 좀 더 흥행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수전 앞으로 괜찮은 겁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두산 그룹 측은 이제 본 입찰 후에 두 기업과 이제 개별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이 자금력이 좀 더 앞서고 그리고 같은 업종인 이 현대중공업 지주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이 현대중공업 지주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죠. KDB 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 산업은행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유진그룹의 경우에는 다수의 M&A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보다는 조금 자금력이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뭐 현대중공업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하는 시나리오가 좀 더 유력하다라는 시각들이 일단 좀 많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규모가 앞으로 엄청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요. 이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국내 시장 독과점 문제도 대두할 전망입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의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건설기계의 우리 국내 시장 점유율은 거의 30%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합치면 거의 뭐 80%까지 점유율이 치솟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할 때 국내 건설기계라고 하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이 두 개만 취재를 하면 될 정도였는데 이 두 회사가 한 회사가 되는 거니까 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향후의 일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향후 일정은 앞으로 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본입찰에 참여한 두 기업 중에 한 곳이 이제 곧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이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에 대한 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인프라코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 두산그룹 자구안의 이번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매각이 잘 된다면 이 두산그룹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두산그룹은 현재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에 뭐 거의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 이제 두산중공업의 수주 내역과 재무 움직임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달만 정리를 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먼저 해상풍력에 관한 MOU가 활발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네,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 사업을 2025년까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남동발전가의 2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MOU를 맺었습니다. 보통 원전 한 기를 이제 1기가와트 규모라고 발전 용량을 측정을 하는데 원전 2기에 맞먹는 그런 규모의 MOU가 맺어진 셈이죠. 예. 그리고 또 이 국산 풍력 발전기가 보통 이 세계적인 수준의 이 풍력 발전사들보다 좀 용량이 적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메가와트 정도 국산은 그리고 이 해외 것은 8메가와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MOU에서 이제 이 8메가와트짜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술 협력에 대한 MOU도 맺어서 좀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SK건설과 석유공사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풍력 발전기죠. 이 이른바 부유식 해상풍력과 같은 새로운 기술 협력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친환경 사업적으로 안전하게 좀 무게추를 돌리게 된다. 그렇다면 풍력 말고 이쪽에 또 수소 산업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예. 지난달에는 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그리고 또 다른 두산그룹 대주주들이
이 두산 퓨얼셀 지분 23%, 6천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무상 증여를 했습니다. 예. 두산중공업의 핵심 계열사가 두산 밥캣이나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두산 퓨얼셀로 넘어가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두산 퓨얼셀은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에서 아주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연료 전지는 자동차용 연료 전지이기 때문에 이 두산 퓨얼셀의 연료 전지와는 아예 다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따라서 발전용 연료 전지를 상업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두산그룹은 친환경을 중심으로 특히 이 수소 사업인 퓨얼셀 쪽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군요. 네. 네,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두산중공업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발전 기업으로의 전환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도 상당히 밝은 편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풍력과 수소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풍력 같은 경우엔 국가 주도적으로 지금 그린 뉴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산 제품을 사용해라라는 어떤 규제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이 지난 3분기까지 이 수소 연료전지와 수주 관련한 수주 잔고가 약 2조 4천억 원에 이른다라는 공시도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나아가서 원자력 발전은 내년에 미국으로의 그 소형 모듈 원전 수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점차 갖춰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산업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산그룹의 체질 개선 이후 지배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이동헌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산그룹이 지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두산중공업이 채권단과 약속한 3조 원의 자구안 이행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실시하고 있고 오늘가가 앞서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퓨얼셀 지분 무상 증여를 진행을 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진행 중인데 합쳐서 3조 원 정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개편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 중공업 아래에 인프라코어 대신 퓨얼셀을 둔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는 두산중공업이 자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사업 가치가 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장 가치가 큰 두산 퓨얼셀을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산 퓨얼셀을 통해서 주력 에너지 사업의 변화를 진행하는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산중공업이 24일에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그룹 전체에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는 증자 규모가 당초 1조 3천억에서 조금 줄어든 1조 1,7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예정 발행가가 1,300원에서 어제 나온 게 이제 9,980원 이렇게 줄어든 게 되고요. 지주에서 두산이 4,200억 정도를 출자를 의결을 했고 유상증자가 되고 나면은 두산 중공업의 지분이 45%에서 42% 정도로 소폭 감소를 합니다. 이 증자된 대금을 채권단 채무를 다 상환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신용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만약에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체질 개선 전반에 좀 타격이 크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는 인프라코어는 구조조정 기간을 다 거쳤고요. 사업부의 투자 가치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본입찰에서도 2개 기업이 남긴 했지만 이 매각이 잘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법인 DICC의 소송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 매각 잘 안 되더라도 추가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 두산중공업의 자구안 이행이 조금 속도가 느려진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이동헌 연구위원이었습니다.